자, 이번 공급대책 아직 안 나왔지만 주택 공급 자금 지원을 한다는데 국토부에서 부동산 PF 시장 유동성 확대를 할 수가 있는가요? 자금 마련을 어디서 할지 궁금하네요. 기업은 계속 안 좋아지는데 말이죠.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그런 거겠죠. 그냥 은행권에서 손실 또는 피해 감수하고 내줘라 할 테지만 이게 현실성이 있는지는 굉장히 의문이 든다. 왜냐면요, 일단은 왜 저런 일들이 나오냐? 공급이 똑바로 안 돼서. 요런 기사들 보시면은 2025년 첫 입주라더니 2030년에나 들어갈 판, 이게 뭐다? 3기 신도시다. 그래서 3기 신도시가 공급의 핵심이죠. 공급의 핵심이고 최초 입주 예정은 27년 상반기 또는 26년 하반기부터 27년 하반기까지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생겼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언제 될지도 모르겠다. 왜냐면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일단은 PF 같은 경우 문제가 굉장히 크죠. PF 문제가 커졌을 때 예를 들어 둔촌주공 같은 경우 금방 분양해가지고 금방 진행됐지만 PF가 12%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PF 부실은 점점 더 커가죠. 이거 보시면은 증권사 PF 대출 부실률은 20%를 돌파를 했다. 보니까 지금 21.8%. 얼마 전까지 막 10%대 후반이어가지고 엄청 위험하다. 17.3%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벌써 20%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체율, 부실률 이런 것들 계속 뜨고 있고요. 저기뿐만이 아니라 저축은행도 지금 PF 연체율이 4.6%.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연체율이 21년에는 1.2%였는데 지금 4.6%까지 급증했다. 그러면은 PF가 왜 부실하냐? 첫 번째는 분양가가 비싸서 청약 경쟁률, 지금 막 많이 살아났다고 하는데 그것도 일부 지역에만 한정된 거고,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고 여기서 미분양이 나오는 거. 두 번째는요, 채권금리가 올라가면서 자금 마련이 힘들어지니까 PF 금리도 올라가죠. PF 금리가 올라가고 추가로 또 지금 대출 부실이 심해지면서 PF를 다루는 은행도 줄었다. 그러니까 갈아타기도 굉장히 힘들어졌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요 상황에서 또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문제들이 터졌죠. 일단은 분양가 올린다고는 하고 조금씩 계속 올리고는 있지만 핵심적으로는 원자재비도 많이 올라갔고, 이런 상황에서 부실공사가 많이 터졌죠. 부실공사 터지면서 이런 것에 대한 심리적인 문제도 있고, 혹은 심지어는 재건축, 아파트가 아니라 건축을 다시 한다, 이런 뜻으로 이런 상황이 되는 경우도 생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거기서 건설사들은 더 자금 확보는 힘들어지고 있고, 거기다가 분양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번에 왜 9월에 역대급 분양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나왔느냐, 그걸 생각을 해보시면은 상반기 때 분양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둔촌주공 일병 살리기 정책까지 나온 거고, 그 정책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분양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다는 소리죠. 굉장히 안 좋고 둔촌주공도 심지어는 무순위까지 가서 무순위에서 청약이 완료가 됐죠. 그렇게까지 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청약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미루면서 PF 이자 계속 내고 이런 식으로 버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체도 많이 되죠. 빨리 자금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자금 확보도 제대로 안 되고, 그 다음에 건설사 같은 경우는요, 어떤 건설사들은 진짜로 건설업만 해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내기 때문에 진짜로 건설업이 힘들어져서 망한 건설사들도 있고, 어떤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요, 계열사를 만들어서 혹은 모회사나 자회사 따로 만들어가지고 자금을 그쪽으로 이동시켜 놓고 건설 경기 좋을 때는 돈 벌어서 그쪽으로 옮기고, 건설 경기 안 좋으면은 거기 건설사를 폐업해 버린다,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상황 때문에 PF 시장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연체율이 늘어나고 부실채권이 늘어나니까 은행권에서도 더 안 내주고,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또 저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요, 지금 대출 같은 경우도 많이 억제했죠.
예금금리도 있고 대출금리도 있는데 대출금리 누르고 대출금리 누르는 거 안 되니까 예금금리 누르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은행채도 발행 막아버리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은행채 발행도 해주고 은행채 발행도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왜냐면 레고랜드 사태 때 저기 채권시장 발작하니까 은행채 발행 막았는데 지금 막을 명분이 없죠. 그럼 은행한테 책임 다 떠넘기는 건데.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라서요. 그러니까 은행권 부실이 나게 생기니까 정부에서도 규제를 완화를 하다가 갑자기 규제를 강화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은행권 부실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요. 공급 대책을 왜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자, 원래 집값이 올라가면은 이걸 가지고 맨날 전문가, 유튜버, 요즘엔 유튜버도 많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 연구소, 이런 곳들에서 늘 하는 이야기가 공급 부족이고,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 근데 공급 이야기를 하려면 항상 수요를 빼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공급 부족이라는 말만 계속 앵무새처럼 짓거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럼 공급 대책을 내라 라는 여론을 만든다. 이거는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예요. 공급 대책 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럼 공급 대책을 통해서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은 누가 논하느냐? 결국엔 건설사들이. 결국은 일감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되든 안 되든 일단은 일감이 많을수록 좋으니까 안 좋은 데는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노무현 정부 때 생각해보면은 노무현 정부 때 2기 신도시 추진을 했어요. 2기 신도시 추진해가지고 이게 MB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 건설이 됐죠. 그런데 이게 판교, 광교 이런 데는 좀 된다 싶으니까 빨리빨리 진행됐는데, 예를 들어 운정, 옥정은 뭐 지금 다 마무리됐다고 하더라도 검단 이런 것도 아직까지도 되고 있잖아요. 대전 도안신도시 이런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만큼 공급 대책을 세우더라도 집값 떨어지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공급 대책이 나온다고는 해줘야 되니까, PF 지원을 해준다고는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 실효성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부동산 PF 자체가 만약에 억지로 넣는다. 부동산 PF 위험한데 공급 대책을 내야 돼서 은행권에서 PF 지원을 하도록 만든다. 이런 식으로 해서 PF 결국에 위험 빵 터졌을 때 생겨난 일이 뭐예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근데 이번에 새마을금고 터지려고 했을 때 정부에서 열심히 막았죠. 왜 그렇게 했어요? 금융위기 터지면 부동산 시장 더 개작살 나는 건데. 그래서 저런 전반적인 상황으로 특별한 대책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말씀을 드렸지만 망하는 건설업체가 나와야 거품 때 비싼 가격에 산 토지 가격, 이게 나중에 망하면 이게 경매로 붙여지는데 경매 가격으로 가격이 떨어져서 정상된 가격이 나오고, 왜냐면 시장이 점점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낙찰가도 떨어지니까. 그러면 요 땅에 지어야지 집값이 정상화가 되는 거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공급 대책으로 PF 풀어줘가지고 금융권까지 위기 번지게 만들면서 공급 대책을 낼 이유는 없다. 사실 추석 전후로 저런 대책 나온다고 했는데 거의 뭐 여러가지 뭐 이런 식으로 풀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겠다 이야기는 많이 나올 건데요, 그거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공급 부족 이야기도 하는데 공급 부족도 아닌 상황이고.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면요, 7%대 고금리에도 미국 집값은 치솟는 이유. 그러니까 뭐 인터넷 대학 같은데, 미국에 있는 인터넷 대학 같은데 교수하시는 분이, 신모 교수님이 미국도 집값 치니까 우리나라도 집값 칠 것이다 이딴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집값이 치솟는 이유는 얘네가 진짜 공급 부족이기 때문이에요. 왜 진짜 공급 부족이냐? 그랬을 때 집값이 왜 안 잡히느냐? 미국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제대로 터졌었죠. 터지고 나서 DSR 적용 빨리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위험 대출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대출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예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대출 금리가 상승하니까 여기저기 터진 거죠. 그런데 왜냐면은 매물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물 부족이에요. 공급 부족이라는 건 이게 공급 부족인 거지. 수요만큼 나오지 않는 매물. 그리고
왜 이렇게 되냐면 금리가 오르기 전에 낮은 금리를 적용받아서 집을 산 사람들이 집을 다시 내놓지 않는다. 아니 금리가 오르는데 왜 안 내나?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모기지 신규 신청의 85%가 30년 고정금리 모기지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15년 만기를 포함하면 전체 고정금리 비율은 90%를 웃돌았다. 즉 미국은 고정금리로 금리가 아무리 코로나 때 떨어지더라도 고정금리 대출을 받아서 매입을 했고, 이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오더라도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매물을 내놓을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매물이 그때 많이 매입을 해서 매물이 감소가 됐고, 그러니까 공급 부족이 나온 상황인 거고. 근데 한국은 어때요? 미국은 그냥 90%가 고정금리라는데 우리나라는 80%가 변동금리예요. 해서 매입을 했는데 금리 인상을 하니까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그러니까 금리 억제를 취해가지고 겨우 만든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급 부족은 공급 부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렇죠? 공급 부족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띄어쓰기를 잘 못해서 그래요, 제가 말이. 매물 증감을 보더라도요, 서울 같은 경우 지금 74,000건대까지 들어왔죠. 전세가 올라간다 하고 있는데 전세 매물 슬금슬금 이제 바닥 찍고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월세 매물도 18,000건대까지 떨어졌다 월세 매물도 다시 증가하고 있고. 그런데 자 진짜 안 나올 때는 37,000건대였어요. 그러니까 37,000건대가 74,000건대가 됐어요. 근 2배가 아니라 이제 2배죠, 2배. 2배가 되면요, 지금 굉장한 공급 과잉의 시대인데 언론에서 계속 공급 부족이다 떠들어대니까 정부에서는 그냥 대책만 내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대책은 냈었죠, 3기 신도시.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어받고 있죠.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들어올 수 있는 3기 신도시 몇 개나 될까요? 이것만 보더라도요, 공급 부족 아니고 그것 때문에 집값 올라가는 거 아니고요, 건설사 좀 무너져가지고 저기 필지가 좀 싸게 나와줘야지 분양가가 또 정상화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PF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은행권에게 저걸 강제하게 되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은행권에게 강제하게 되면은 저축은행 사태 또 터지는 거고, 안 그래도 터지게 생겼는데, 그 다음에 강제하지 않게 되면요, 은행권에서는 크게 공급하면서 막 부동산 PF 어마어마하게 내주면서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불어넣어주지 못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